안녕하세요. 뭐 또 금방 또 하나 더 만들어 봅니다. 이 유튜브로 동영상 제대로 찍기 시작한 지 사실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땡기네요. 예, 아주 좋은 주제가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주제가 갑자기 생겨서 예, 급 찍어 봅니다. 새벽 3시 40분. 이 밤낮이 바뀌면 안 되는데 이 프로그래머 직업 직업이 참 그래요.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아시는 분이 블로그를 만들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래서 자신감 있게 도와드린다고 얘기했는데 이쪽 블로그 형태가 이렇게 다른지 몰랐어요.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에 그분에게도 좀 도움이 될 겸 그리고 한국 블로거 분들이나 뭐 인터넷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에게 약간 도움이 되고자 영상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. 유럽에 지금 독일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이 봤어요. 사실 웹사이트 만드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블로그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. 한 오래전에 블로그를 만들었을 때 실망한 부분이 많아서,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블로그나 클럽이나 뭐 싸이월드 클럽이나 네이트 뭐 이런 쪽을 이용해 보면서 어떤 거라는 건 대충 감은 잡고 있었거든요. 근데 해외에서 사용하는 블로그 형태는 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. 지금 요 몇 시간 좀 분석해 보면서 조금 알았는데 별건 아닌데, 뭐 better than nothing, 그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그 원리에, 없는 것보다 낫다는 그 원리 하에 잠깐이지만 그래도 컴퓨터 밥 오래 먹고 산 사람이니까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, 그리고 또 제가 이 마음이 언제 식어버려서 또 이거 그냥 슬 넘겨버릴까 제가 겁이 나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자,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는 지금 어떤 블로그를 많이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고자 동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보이시나요? 안 보이시면은 그 화면 오른쪽 하단에 요쯤에 해상도 변경해 주시고요. 뭐 480이 아마 기본일 텐데 그거를 720이나 1024가 되는지 모르겠네요. 그렇게 바꿔 주시고요. 그리고 우선 뭐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볼게요. 제가 분석해 본 사이트는 3개고요. 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,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블로그 사이트가 어떤 건지 검색을 해보니까 크게 3개가 나오더라고요. 우선 텀블이라고 부르나요? 요 텀블.com하고, 그리고 블로거.com인데 블로거.com으로 가입을 하고 블로그 스팟으로 그 주소가 나오더라고요. 요거 하고, 이게 아마 구글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. 그리고 워드프레스가 있습니다. 워드프레스 요 3가지 이름 거의 다 못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컴퓨터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면. 그리고 해외에서만 사용하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저도 사실 사용하는 걸 거의 못 봤기 때문에 많이들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요 세 사이트가 지금 블로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얼마 전에 인포그래픽이라는 걸 봤는데, 이제 통계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뭐 그런 그래픽을 봤는데 이 작지 않은 꽤나 큰 이 블로그, 전세계 블로그 시장을 크게 장악하고 있더라고요. 요 세 사이트가요. 그래서 요 세 사이트 조금씩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설명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선 제일 처음 보실 건 텀블인데요. 텀블.com 같은 경우엔 옵션 제공하는 게 조금 다른 사이트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원하는 형태로 결국 만들 수 있었고, 이렇게 사진 3장이죠. 지금 뭐 제품을 올리고 싶어 하시는 분 부탁이라서 요 형태를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다른 사이트는 보시면 못 만들었어요. 요 밑에 제목 안 나오죠. 제한이 있더라고요. 한국에서 봤던 그런 뭐 하다못해 클럽 하나 만드는 거, 네이버 클럽이든 뭐 싸이월드 클럽이든 만드는 거에서는 어느 정도 옵션이 제공이 돼서 이미지하고 어떻게 조합을 시켜서 홈페이지 비슷한 형태로 일반 웹사이트 만드는 형태로 만들 수 있었는데, 이렇게 워드프레스만 보더라도 사진 크기 조절을 못해요. 다만 무료해서 그렇다는 거고요. 다 수익성을 명확히 두고 있기 때문에
유료로 스킨을 구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 또 가능합니다. 하지만 그거 역시 많이 변경은 안 되고요. 스킨에 있는 거에서 일단 쓰셔야 되고요. 근데 한국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더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. 뭐 수익성이 어느 게 더 높은지는 뭐 그 회사에서 판단을 했을 테고,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이쪽에서는 수익성을 스킨이나 도메인 구입이나 뭐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잘 찾아서 잘 넣은 것 같아요. 뭐 그렇고요. 그리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제 다시 좀 보자면 우선 관리자 모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요거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셨을 때는 모르시는데, 직접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블로그를 만들고 싶다, 그리고 블로그라는 게 이제 무료 개념이 한국 분들은 많이 있으시잖아요. 여기는 좀 유료 개념인데, 우선은 무료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 무료로 만들게 되셨을 때 그 관리자 사용법을 아셔야 되잖아요. 그리고 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사용하실지, 아니면 이 이외의 뭐 블로그를 사용하셔도 되지만, 저는 우선 요 세 가지가 주제이기 때문에 요 만약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하신다면 어떤 게 더 자신한테 맞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제가 봤을 때, 몇 시간 안 봤지만 나름 오랫동안 컴퓨터 앞에 붙어 있었던 사람으로 봤을 때, 한국 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건 역시 텀블인 것 같습니다. 워드프레스도 그만큼 뭐 쓸만하고요.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엔 정말 구글 스타일이에요. 이제 여기서 이게 관리자 화면들인데, 설정을 누르게 되면 요렇게 뭐 이름 정하고 이런 거고요. 요거 말고 디자인, 디자인을 누르게 되면 요 지금 글씨 표시되는 거 보이시나요? 그냥 가장 빠른 형태를 취한 거예요. 그 구글 디자인이 항상 가장 빨리 보이는 거, 그런 거 위주로 디자인하다 보니까 사실 한국 분들이 봤을 때 예쁘다 이런 느낌 못 받죠. 아이고 컴퓨터가 좀 안 좋네요. 다른 거 먼저 보실게요. 그러면 요게 텀블의 관리자 화면인데, 솔직히 굉장히 뭔지 모르겠죠. 저도 처음 보고 뭔지 몰랐어요. 이걸 어떻게 하려는 건지. 로그인 하시고 들어가면 요 화면이 바로 나옵니다. 여기 아이디를 누르는 게 있고 대시보드가 있는데, 뭐 대시보드를 눌렀을 때는 이렇게 팔로잉 원 퍼슨에서 뭐 내 트위터하고 좀 비슷한 기능이 나오고요. 뭐 요런, 사실 요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도 잘 몰라서 요게 그러니까 디자인 변경하고 그런 화면이라고 생각하는데, 사실 요 화면이 아니더라고요. 여기입니다. 두 번째 자기 아이디를 클릭하면 홈페이지 여는 버튼이 있고요.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어피어런스라 해서 누르면 테마를 바꾸는 게 있어요. 뭐 자세한 부분을 바꾸는 건 HTML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답니다. 요거 어려우시죠? 저도 이거 분석하려면 오래 걸려요. 이렇게 할 것이냐, 아니면 그냥 스킨을 테마를 눌러서, 뭐 테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, 올 테마를 보면 지금 가격이 표시 안 돼 있는 것도 있는데, 프리 테마 이외에는 다 유료 써 있습니다. 프리 테마도 역시 쓸만한 게 있긴 한데, 이렇게 보시면 미리 보기가 제공이 되거든요. 요런 게 요 정도 쓸만한데 하시면 그냥 쓰시면 돼요. 근데 만약에 특별히 원하는 디자인이 있으시면 좀 그렇고요. 그러면 과연 유료하고 무료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볼까요? 49달러짜리 한국 돈으로 5만원 정도 하나요? 네, 뭐 그 안에서 딱히 원하는 걸 못 찾으셨다면 여기서 이제 찾으시면 되는데, 여기서는 조금 디자인이 낮긴 한데 한국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만큼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여요.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. 그렇게 해서 수익 사업으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텀블에서 원하는 요 디자인을 찾긴 했는데, 여기서 조금 더 변경하는 건 뭐 제목을 가운데로 오게 할 수도 없었고요. 그리고 뭐 메뉴를 글자 모양이나 원하는 메뉴를 만들 수도 없었고요. 그리고 왼쪽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킨이 이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동그랗게 밖에 못했어요. 사진을 넣으시면 네모난 사진이 요 모양으로 잘려지는 거죠.
그런 제한점이 있음에도 그래도 원하는 디자인까지는 나왔어요. 그리고 인터페이스 면에서도 텀블을 좀 추천해드리고, 사용 면에서도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하실 수 있는데, 그 익숙해질 때까지 이게 과연 뭔가, 이것도 좀 낯설죠. 텍스트 포토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처음엔 저도 몰랐는데, 포토는 사진 게시물을 올리겠다는 거고요. 텍스트는 그냥 글만 올리겠다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 물론 사진을 올리는 란은 있는데 메인에 표시될 그 목록 사진이 있는지 없는지예요. 뭐 요거는 아마 해보신 분들이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목록 사진을 표시해줄 때는 포토로 들어가고 아닐 때는 텍스트로 들어가서 내용에 사진을 넣을 수 있습니다. 이게 그리고 텀블이고, 여기 아직도 먹통이네요. 네. 이건 컴퓨터 문제인 것 같고요. 어쨌든 디자인을 바꾸게 되면 디자인을 정할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이에요. 블로거 같은 경우엔. 그리고 아이고 완전히 뻗어버렸네요. 예, 이제 되네요. 여기 그리고 블로거 같은 경우에는 좀 구글 스타일, 그래서 요 메뉴도 못 바꾸고 요 메뉴를 없애려면 다른 디자인으로 가야 되는데, 그 디자인에는 메뉴를 생성할 수 없게 돼 있고, 확실히 다른 데하고는 차별화가 있으면서 뭔가 좀 구글의 약간의 폐쇄성이라든가, 아니면 관심 없는 건 그 두 CEO? 레리 페이지하고 다른 분인가요? 그 CEO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특별히 관심 있는 게 아니면 열정을 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구글 서비스 자체는 저는 되게 훌륭하다고 보는데, 블로그를 이걸 구글에서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물론 속도나 다른 면에선 좋을 수 있는데 딱 그 처음 이미지상은 조금 힘들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건 워드프레스입니다. 워드프레스는 굉장히 다양해요.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. 뭐 여기 보시면 투표, 피드백, 댓글만 모아서 볼 수도 있고, 사이트 통계를 볼 수도 있고, 뭐 도메인을 직접 구입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게 돼 있고요. 돈 쓰기 편하게 해놓은 거죠. 그리고 테마 디자인에 들어가면 여기 메뉴에서만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. 그 홈페이지 그 블로그 디자인을. 뭐 그나마도 이제 커스텀 디자인을 바꾸려면 또 유료 서비스로 전환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여기도 제가 보기엔 제공하는 무료를, 여기는 무료를 좀 섞어놨는데요. 제공하는 무료 스킨이 10가지에서 30가지 이하라고 생각합니다. 뭐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료하고 유료를 섞어놔버려서 요거 이렇게 그림만 보고 이거 괜찮은데 싶으면 유료입니다. 아닌 것도 있고요. 그래서 요걸 적용시켜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고, 그리고 위젯이라 그래서 요 위젯이 아마 그 한국에서 네이버나 저희 한국 그런 웹사이트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일 거예요. 여기에 슬라이드, 요거는 이제 한글 버전으로 제가 모드를 한글 버전으로 바꿔놓은 건데, 관리자를. 근데 영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. 한글화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. 뭐 많은 전세계 언어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전세계 언어 다 제공하지도 못했고, 뭐 요것도 아직 다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커스텀 메뉴하고 카테고리라는 게 있는데, 커스텀 메뉴와 카테고리가 차이가 뭐지라고 그거부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. 네, 카테고리 클라우드, 커스텀 메뉴. 뭐 밑에 좀 읽어보면 알 수는 있는데 직접 사용해보지 않고서는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영어의 걸림돌? 기능이 많으면 뭐합니까? 또 배워야 되는데. 네, 어쨌든 확실하게 좋은 기능은 많아요. 뭐 플릭도 있고, 페이스북, 트위터 연동시키는 기능도 간단하게 뭐 위젯으로 추가만 시키면 되는데,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일단 사용이 어렵다 하나 하고, 그리고 디자인 바꾸는데 제한이 있다. 뭐 제가 알고 있는 한국 분들의 경우에는 디자인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, 물론 기능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커스터마이징 좋아하시죠? 그러니까 뜻대로 바꿀 수 있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, 제가 그냥 이쪽 업을 해보다 느낀 점은, 근데 커스터마이징, 뜻대로 디자인을 바꾸는 부분에서는 조금 다릅니다. 한국의 그 시스템과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이건 써보시면 아실 것 같고, 이렇게 위젯으로 하나씩 추가해서 바꾸는 방법과, 그리고 뭐 모바일이라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때 모드를 바꾸는 것도 있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
다른 것도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. 워드프레스에서.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텀블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. 그리고 워드프레스는 조금 더 복잡한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을 때는 워드프레스를 사용해 보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텀블은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기능 이외에 사실 없습니다. 뭐 디자인을 크게 세부적으로 바꾸는 기능 자체도 없고요. 위젯을 넣는 기능도 있지만 워드프레스보다 굉장히 적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. 너무 전문 용어를 썼는지 아니면 제 위주로 설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Better than Nothing의 원리, 봐서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 한번 찍어 본 겁니다. 너무 신나게 떠들었네요. 어쨌든 결과물은 나왔습니다. 몇 시간 걸렸지만 제가 어렵다고 설명을 했지만 아마도 하루 이틀 정도 투자하시면, 하루에 한 3-4시간 한번 투자하시면 그러면은 이용하실 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블로그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네, 원샷 비디오로 가려니까 많이 꼬입니다. 이 결론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. 한국에서 사용하는 블로그나 클럽 같은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. 저는 이미 이 외국에 나오기 전부터 아마 그럴 거라고 예상을 어느 정도 해보고 나왔는데 역시나 달랐던 게 사실이었고요. 인터페이스 면에서도 완전히라고 말할 정도로 많이 달랐고요. 그래서 만약에 한국 4천만 인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세계 60억이었나요? 60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싶다면 한국에 있는 서버를 사용하시는 건 아직은 힘들 겁니다. 한국이 조금 폐쇄적인 게 없지 않아 있잖아요. 여러 가지 면에서 저도 사실 학식이 부족해서 상식도 부족하고 해서 뭐가 정확히 폐쇄적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서버가 한국에 있어서 물론 외국에다가도 요즘 서버 두는 추세긴 한데 아직은 한국 서버들 접속하는데 굉장히 느립니다. 워드프레스도 미국에 서버가 있겠지만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더 빨라요.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한테는 인지도상 워드프레스나 텀블이 아직 조금 더 인지도가 있고 전 세계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는 업체들이니까요. 그래서 애국 쪽으로 하면 할 말이 없고요. 결국 애국이 뭘까요? 다른 나라의 좋은 상품들을 잘 활용해서 국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드는 게 애국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솔직히 전 애국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긴 한데 만약에 그게 걱정이신 분들이라면 굳이 한국 사이트들만 고집하지 않으셔도 아마 외국 분들, 외국 사이트들과 교류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외국 사이트들의 외국 서버를 사용해서 외국인들의 호응을 얻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포스팅을 해봅니다.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.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서 또 좋은 정보 드리고 싶네요. 만약에 반응이 있으시면 조회수라도 좀 많다면, 너무 또 없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